노조가 공장을 점거해 농성 중인 KEC 구미 공장에서 노조 간부가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다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노사 협상이 결렬된 뒤 사법경찰이 협상장 밖으로 나오던 김 씨를 덮쳤습니다. 회사는 우리하고 대화로 숲을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2010년 우리의 비극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임단협에서 보인 사측의 전례 없는 교섭 거부로 노조는 전면 파업과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다 6월 30일 새벽 1시 사측은 용역들을 투입해 자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공격적 직장 폐쇄를 했습니다. 회사의 조직적 노조 파괴와 교섭 거부에 맞서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뿐이었고 어떤 대화도 거부하는 회사와 단판을 짓기 위해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조합원들과 파업하던 조합원들 모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버텨내다 드디어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잠깐의 기대와 달리 공장 점거는 풀었으나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대체 왜 이런 전쟁 같은 노조 파괴를 저질렀을까요? 저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공장 부지에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 복합 쇼핑센터를 지어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던 게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은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조합이 이를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 같은 노조를 없애기 위해 2010년 초부터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고 관공서와의 공조하에 노조 파괴 시나리오대로 파업 유도, 용역 투입 및 직장 폐쇄, 손배 청구, 집단 퇴사 압박, 기업 노조 설립, 정리 해고 이렇게 차례로 착착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되는 내내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쟁의 행위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공장 점거를 했던 조합원 88명에게 손해배상 301억을 청구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임원이나 하다못해 간부까지는 청구를 하지만 일반 조합원들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근데 KC는 정말 임원이나 간부나 일반 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 후 손배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액이 156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비현실적인 금액이 와닿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막상 닥쳐보지 않은 이상은 그걸 뭐라고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비참하죠, 사실은. 왜 우리가 이걸 당해야 되냐면 울부짖는 조합원들도 있었고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조합원들이 있었죠. 그러면 왜 사측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들에게 했을까요? 노조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는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부정되는 거거든요. 노조하면 니네 다 망한다. 손배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회사를 떠나라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나 살자고 내가 뿌리치고 떠나면 그 조합원들이 다 죽어요. 퇴사당하고 가정이 다 되고. 이 같은 상황이 어디 가더라도 다시는 발생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2016년 9월 손해배상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3년 동안 30억 원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이자만 갚고 끝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합의를 봤는데 그런 약간의 안 좋은 시선들이 좀 많이 속상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매월 손배대상 조합원들은 급여 명세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빨리 그 3년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손배대상이 아닌 조합원들의 마음도 착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떼기 전에 돈이 180 요 정도 3교대를 해도 그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세금을 떼고 나면 세금이 30이니 그러면 150밖에 안 남아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많이 해주고 싶은데 같은 뭐 우리도 오랫동안 있어 봤지만 특별히 우리가 해줄 게 없어서 최소한의 뭐 저희들이 CMS 정도밖에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손배가 압류를 근본적으로 막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조법 2조를 갖다 개정해서 지금과 같은 손배가 압류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적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것만 이제 최선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은 손배가 압류로 입마저 틀어막혀 질식사하고 있습니다. 손배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다로 열사를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철도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등 사측은 손배가 압류로 노조를 압박하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며 목숨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는 손배가 압류. 우리 노동자들의 힘으로 함께 이겨냅시다. 손배 가압류는 자본이 노동자에게 휘두르는 악랄한 수단이고 저희 KC 지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손배 압류로 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받고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손배 문제 전체의 노동자의 힘으로 풀어가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C 지회 손배 압류로 힘듦은 있으나 자본에 맞서 씩씩하게 싸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투쟁!